추가 이제 후 공정이 있겠죠. 이제 코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도도 때문에 이제 코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파이트 자체가 전도도가 좋긴 하지만은 카본 파이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코팅을 해주면은 전도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 흑연을 보게 되면요. 이 카본 프리커서 소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코크나 뭐 콜타르 뭐 이런 것에서 가져왔다면 이제 천연 흑연은 진짜 광산에서 이제 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메카니컬 세퍼레이션 얘 이제 부시고 그라인딩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제 뭐 불순물 같은 거를 이제 걸러내서 마이크로니제이션 더 입자 그 결정 크기를 작게 만들고 요거는 이제 이 형태를 구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퓨리피케이션도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후공정 particle refinement를 해서 이제 천연 흑연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트렌드가 실리콘이나 실리콘 옥사이드를 섞어서 용량을 증가해 보려는 쪽으로 이제 연구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을 조금 넣어서 10% 미만을 넣게 되면은 이제 용량이 증가를 하는데요. 이제 실리콘을 10% 이하로 이제 하는 이유는 실리콘이 부피 팽창이 굉장히 심하죠. 다 뭐 뉴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 팽창 제어를 뭐 연구 쪽으로는 진짜 30년이 넘는 연구를 했어요. 실리콘만 해도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다른데요. 실리콘은 얼로잉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리튬과 실리콘이 이제 얼로이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리콘 하나에 프랙티컬하게 리튬이 3.6개가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얼로잉 메커니즘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리튬과 반응을 해서 이제 무게당 용량이 이제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라파이트의 경우에 이론 용량이 372mAh/g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리콘이 되면은 그거의 약 10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재료 중에 하나이고, 그렇지만 이 부피 팽창은 어쩔 수 없는 이 얼로잉 메커니즘에 따라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피 팽창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 연구가 3, 40년이 동안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상업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 실리콘이나 실리콘 옥사이드를 이 카본 매트릭스 안에 가두게 되면은 이제 부피 팽창이나 이런 파티클이 깨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소개된 이제 프로세스들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실리콘을 이제 카본 안에 가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부피 팽창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 파티클이 깨지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콘 카본을 차세대 음극재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봤습니다. 이 실리콘 재료에 이제 관련된 회사가 대주전자 재료죠. 이것도 영상을 준비해서 대주전자 재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과 가격 측면에서 이제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을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인조 흑연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고온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인조 흑연이 더 비싸요. 그런데 이 고온으로 가열을 해주기 때문에 결정 구조가 더 이제 안정적이고 더 순도가 높겠죠. 그래서 수명이 더 길어요. 반면에 이제 내추럴 그래파이트는 천연 흑연은 가격이 일단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흑연화도라고 하거든요. 흑연화도가 이제 내추럴 그래파이트는 흑연화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지만 추가 설명 드리자면 결정화도하고 흑연화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흑연화도가 더 적지만 결정화도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다른데 너무 과학적으로는 접근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 흑연화도가 천연 흑연은 더 높기 때문에 용량은 더 커요. 용량은 더 이론 용량 372mAh/g에 더 가까워요. 그에 반면에 이 형태를 프로세싱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어려워서 요런 표면 같은 부분에 이런 뭐 엣지라든지 뭐 플레이키 스트럭처 및 뭐 불규칙한 구조 때문에 비가역적인 반응, 그러니까 사이드 리액션이 더 많이 생겨서요. 그래서 수명적으로 봤을 때는 인조 흑연이 더 좋고 내추럴 그래파이트는 그런 사이드 리액션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요. 그렇지만 흑연화도가 조금 낮은 대신에 결정화도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인조 흑연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가격을 내릴 것인가, 요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고, 내추럴 그래파이트 천연 흑연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퓨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태 제어를 잘 해서 쿨롬빅 에피션시, 그러니까 사이드 리액션을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줄일 수가 있을까? 연구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간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네이처 에너지 리뷰 아티클에 소개된 부분에서 가져온 건데요. 마틴 윈터 교수님은 이제 독일의 교수님인데요. 뮌스터라는 지역에 미트라는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거기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미트라는 연구 단체는 BMW랑 코업도 많이 하고 유럽에서 많이 알려진 연구 센터예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주요 실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2019년도를 보게 되면은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020년도 컨센으로 나와 있죠. 조금 지난 보고서에서 가져와서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제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추정치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극재 및 음극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익 비중을 봤을 때도 양극재가 약 44%를 차지를 한다. 그리고 음극재는 약 뭐 한 17%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밀고 있는 신산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생산된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이제 큰 규모의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죠. 양극재의 경우에 약 1조 8,500억 정도, 음극재의 경우 약 3천억 원 정도 LG화학과 이제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는데요. 생산 캐파와 기술,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봤을 때,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랑 에코프로비엠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신제품으로 하이니켈 제품을 만드는 게, 양극재 개발 로드맵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NMC 811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품화되어 있고 납품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원하니까 811을 팔고는 있지만 이 안정성이라든지 이제 수명 감소 같은 거를 이제 완벽히 잡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더 빨리 기술을 선점하고 이런 것들을 안정화해서 가져가고 그것을 양산을 해가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타 양극재 메이커들보다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